이사는 하고 댕기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내 택배 안 왔어요? 엄청 급한 건데 왜 택배가 안 오고 있지? 아니 어디다 배달시켰는데? 어디긴요? 믿음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정보기업 우체국 택배죠. 아니 우체국에 시켰으면 그 늦을 리가 없잖아. 잠깐만 어제 뉴스 봤는데요. 그 우리 동네 집배원 아저씨 있잖아요. 고바에 올라가다가 뭐 과로로 쓰러졌다든가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건강한 양반이 와 쓰러지노? 어허. 야야, 그 택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벌떡 우체국 뛰어가갖고 그 양반 어찌됐는지 한번 알아봐. 알겠어. 아니 그 다녀올게요. 바쁜데 찬희 씨까지 가면 안 아니, 되는데. 나도 이렇게 아니다. 나도 갔다 와. 아니 사장님. 아니 정말. 나는 어쩌라고. 진짜. 네, 현재 집배원 과로사는 서너 달에 한 명꼴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0대 집배원이 또 숨졌습니다. 집배원이 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한 달 전 공주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고 이은장 씨가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집에 돌아가 잠을 자다가 돌연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두세 시간의 추가 근무는 물론이고 미처 분류를 못 끝낸 우편물을 집에까지 가져가서 분류를 해야 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고 이은장 집배원을 포함해서요. 올해만 벌써 7명이 사망했고요. 네. 작년에는 2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뉴스에서 보면서 진짜 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부산의 집배원들은 과연 괜찮을까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부산에서도 네. 아찔한 사건이 2달 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남부산 우체국에서 네네네. 한 집배원분이 근로를 오전에 분류 작업을 하시다가 네네.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다가 이제 응급실로 후송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예. 이 양반 특별한 무슨 뭐 증상이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지금 상태는 어떠신지?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네. 제가 직접 한번 그분을 만나보러 한번 가봤습니다. 예, 이 자리가 저희 최현정 지부장님이 택배를 정리하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택배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뒤쪽이 뻣뻣하다고. 뭐 이렇게 부르시던가요? 아니요, 그냥 하더만 그냥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셨어요? 예, 아니 그냥 쓰러지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 바로. 예.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둔기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막 제가 우리 부산 사투리 말로 주리를 틀듯이 막 몸을 주리를 막 틀었거든요. 막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 병원에 가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가족으로 불러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때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때. 선생님. 예, 뇌출혈이라는 그 말 듣고 나는데 눈물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 감정 자체가 막 이게 억압된 게 막 터져 놓으니까.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로죠. 다른 그거는 저는 없다 봅니다. 가로고 눈 감기 전에도 내일 할 일부터 생각밖에 안 나니까 다 일 때문에 생긴 거라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우체국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다는 느낌 자체는 들지는 않는데 이게 저희들이 워낙 생활화되어 있다 보니까 힘든지를 모르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휴식에 들어가고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심장병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망가지는 생활습관, 과로, 식습관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건강 영향을 악화시킬 것 같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이 가정, 이 집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는 불안감도 있고 압박감도 있죠. 근데 또 아프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큰 고통이 따르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다시 우체국에 갈 수 있을란가라는 그런 겁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요. 지금 당장 오라면 못 갈 것 같아요. 겁이 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거동도 어느 정도는 하시고 의사소통 다 가능한 건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골든타임을 놓치셔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뇌출혈은 한 번 발생을 하면요. 재발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지금 저렇게 저 상태로다가 다시 만약에 일을 하신다?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또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젊었을 때는 보디빌더 트레이너셨대요. 일반인이 아니라 건강하신. 보디빌더를 이제 관리해 주시는 트레이너셨는데 미스터 대회 이런 데 나가서 1위도 하시고 평소에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몸 관리를 철저히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가족력도 없으시답니다. 그러니까 지병이라기보다는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 과로로 인한 이 뇌출혈이 오지 않았나 현재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거는 이분 아버지가 똑같이 남부산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아, 대를 이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고 이제 그 자제분이 또 남부산 우체국에서 똑같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아드님께서 이제 이런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하시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산재 처리는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지금 사고가 난 지 2달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공상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좀 많은 서류를 이제 직접 챙기시고 계신데 이 서류가 병원에서 그 이제 떼야 하는 서류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가셔야 돼요. 차라리 그냥 돌아가신 분한테 사망 신고서를 좀 떼오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예요. 밖에 걸어 다니다가 약간 두통이 오면은 당연히 있죠. 이게 혹시 그 증상인가? 네. 그럼요. 계속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 압박감이 엄청 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이제 공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요구할 때마다 이제 직접 병원에 다녀오시고 한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최원정 집배원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보니까 한 해에 다치거나 또 사망하는 분들이 105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 해에. 네네. 그러니까 3일에 한 번꼴로 뭐 다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집계를 보니까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에서만 56명의 집배원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수치로만 따지면 전국 3번째 정도 되고요. 원인을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이제 18명이고요. 뇌심혈관 질환이 12명인데 세 번째로 많은 게 자살이에요. 6명.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과로나 스트레스나 압박이 너무 심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노동 강도가 이제 그만큼 세다는 뜻이죠. 어제만 해도 제가 우체국 택배를 받았거든요. 이 택배를 받으면서도 우리 집배원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과로사 뭐 이렇게 업무에 시달리다가 뭐 자살을 했다 이런 뉴스를 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뿐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길에서 흔하게 뵐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뭐 좀 바쁘겠지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친단 말이에요. 부산의 집배원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들의 근무 환경이 어떤지 제가 직접 함께 동행해서 취재해봤습니다. 네, 우리 수요반점의 머슴 우리 최지영 PD가 동행한 내용들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워 이거 들고 올라간다. 10월달 지금 2007년도 입사해서 지금 12년 차입니까? 예. 이거는 보통 출근 시간은 7시에서 7시 반 사이. 지금 입력된 게 이렇거든요, 통상이. 지금은 좀 비수기예요, 말을 해서. 월초하고 월말은 좀 통상이 작고 중순 15일 기준으로 중순 때 1000통 넘쳐갔던 1300,
400일 가니까. 나가려고 지금 순서대로 싣고 있습니다. 가는 순서대로 편지하고 이 오토바이에 실어갖고. 여기 있는 게 다 오늘 이제 배달할 분. 예예예. 보통 오토바이 타고 다니실 때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짐 많이 실으고 특히 명절에 무겁지 않습니까? 네. 많이 실어야 우리가 발휘수가 작으니까 그때 중요하죠. 소나번도 많죠. 저도 타고 2번 났습니다. 운전 신경 쓰고 무게 신경 써야 되고 거기다가 전화까지 오면 보수도 안 되는데 지금 일단 산동네죠. 거기 많이 덥죠. 다 들고 저 올라가요. 이 두 번 가야 돼. 그래 돼. 아직 다시 또 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방에 웬만하면 올라가려고 돼. 그럴 수 있는 거는 우체국예. 예, 계세요. 예. 계세요. 우리 지금 택배 왔습니다. 네. 님. 지금 나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걷고네요. 오토바이 타고 걷고. 네. 이게 한 코스예요, 지금. 지금 이게 한 코스입니다. 네. 몇 코스 있습니까? 그 1코스가 지금 5개, 6개 정도 돼요. 한참 걸립니다, 한참. 네. 예. 예. 쉬는 뭐 특별히 뭐 저희가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담배도 안 하다 보니까 거진 뭐 그런 특별하게 뭐 쉬는 시간 이런 거는 뭐 정해진 거 이런 거 정해. 예, 우체국입니다. 예, 지금 택배 하나 갖고 올라갈 건데 혹시 집에 계세요? 안녕하세요. 시대. 예, 그래가지고 아버님 여기 성함 한 번만 적어주세요. 여기. 여보세요. 예, 우체국 저희 3명 갈 건데요. 밥 그거 내나 덮밥 좀 해주세요. 지금 자리 잡았어요. 밥을 시켜놓고 드세요. 시켜놔야지 시간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다 돼 있으면 그냥 바로 먹고 다시 일을 하러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식사를 5분도 안 돼서 다 드셨어요. 5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오늘 이야기 많이 하면서 밥 먹은 건데. 진짜요? 예, 진짜 이야기 많이 하면서 밥 먹은 편인데 이 정도면 저희. 예, 안녕하세요. 우체국입니다. 이제 안에서만 하면 되니까 좀 뭐라 해야 되나. 어쨌든 구분 능선을 넘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는 뭐 민원인들하고 부딪힐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배달한 거 정리하고 나서 이제 내일 거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너무 저희가 하는 게 공공의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고 국민들에게 하는 약간의 사명감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죠. 이게 저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하세요? 저는 같이 동행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이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쉬지를 않으세요. 저희가 편집된 걸 떠나서라도 아예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쉴 수가 없겠죠, 아마.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제가 배 선원 생활도 해보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도 해보고 역시 수요반점에 멋있다고. 나름대로 체력에 자신이 있었는데 제가 당일날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집배원분들은 특히 그 168계단 오수동에 있는 그 계단을 오를 때 엄청 힘들어요. 맞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가시는데 한꺼번에 한 번에 쭉쭉쭉 해가지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저희 제작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3번, 4번 이렇게 쉬다가 겨우겨우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체 튼튼한 우리 최 PD조차도 네, 맞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동행해보지 않는 이상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체감을 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벌써부터 지금 폭염주의보 내려지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이런 날씨 속에서 이분들이 168계단을 갔다가 한숨에 단숨에 올라가신다.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벌써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숨이 턱턱 막혀오는데 촬영한 저 당일 날도 날이 매우 더웠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집배원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름이 좀 일찍 찾아온 것 같다. 그래서 7월, 8월이 되면 얼마나 더 더울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는 날이 덥고 땀 많이 나고 하면 물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당일도 저희가 벌컥벌컥 이렇게 물 마시고 했는데 이 집배원분 같은 경우에는 물을 한 모금씩 살짝 목만 축이시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 집배원분들 같은 경우에 골목길이나 길거리에서 많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소변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물을 적게 마시는 게 습관이 되셨다고. 하긴 뭐 저희가 집배원분들이 어디 가서 길거리에서 노상방 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물도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무 시간이 12시간 맞아요? 네, 12시간. 보통 저기 11시간 38분 해가지고 저게 전국에 있는 그 집배원분들의 노동 시간을 이렇게 평균을 내가지고 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고 과거에는 뭐 15시간, 16시간, 새벽 1시, 2시 잠도 그 우체국에서 주무시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그나마 사정이 나아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최 PD가 다녀온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하루 12시간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집배원 노동 시간을 연간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2,745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부산이 또 더 높더라고요. 특히 부산의 강서구는 3,032시간, 남부산은 2,886시간 이렇게 나와요. 전국에서 다들 이제 손꼽히는 곳들이고, 그러니까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분들이 1년에 한 87일 정도를 더 일하는 셈입니다. 그럼 87일이면 그렇죠. 그걸로 달로 따지면 거의 3달이에요. 거의 3개월이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1년 12달을 일한다면 이분들은 1년에 15달을 일한다는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일하면서 이게 연차나 뭐 이런 것도 잘 못 낸다면서요. 만약에 한 분이 휴가를 내면은 그분이 맡았던 그 구역을 다른 분들이 해야 되죠. 나눠서 맡아서 해야 되니까. 사실은 빠지면 누가 해야 되면 그 지역은 낯설 거 아닙니까? 평소에 하던 지역도 아니고 맞아요. 그럼 사고도 날 위험도 높고 당연히 이제 꺼리게 되니까 뭐 휴가 가는 동료한테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을 주기도 하고 눈총을 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동료들 간에 불신을 하게 만든 굉장히 나쁜 구조죠, 사실은. 실제로 그 집배원분들이 왜 휴가를 쓰지 못하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제일 1순위로 꼽혔던 그 답변이 다른 동료에게 피해가 갈까 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같은 우체국 내에서도 1년 단위로
그 행정직이나 기술직에 계신 분들은 그 20일 연차 중에 10일 정도 절반 이상을 쓰시는 반면에 이 집배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20일 중에 5일 또 겨우 쓸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통 아주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고 하면 경찰, 소방관 이런 분들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공무원 가로사 1위가 의외로 집배원 이분들이더라고요. 근데 방금 이제 최 PD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 강도 세지, 노동 시간도 길지, 근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지. 이러니까 산업재해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러네요. 2016년도에 시민이 뽑은 지난 10년간 최악의 노동자 살인기업 2위입니다. 이 우정사업본부가요. 2위요? 네. 산재통계상 지난 10년간 최악의 살인기업 4위. 그다음에 2017년에는 살인기업 특별상에 선정이 됩니다. 이 우정사업본부가. 제가 어디서 들은 우스갯소리는 이런 게 있어요. 집배원이 죽으면 무릎부터 썩는다. 그만큼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세다는 거죠. 하루하루의 일상 자체가 보면 몸이 정상이면 이상한.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일상을 노동 조건을 강요를 하는 건데 참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 조건을 채우다 보니까 이 아파도요 7시 넘어서 이렇게 끝나면 병원 문 연대 잘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네.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양약 사가지고 먹고 파스 붙이고 이러면서 버티는 거죠. 자, 네. 우리 수요 반점의 모습으로 보이는 우리 최재형 PD, 예, 오늘 시간 함께해서 반가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한둘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저렇게 가혹하게 노동을 시킬 수 있는가 봤더니 거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집배 부하량 산출 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집배 부하래서 네네. 말도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얘기만 들어도 막 부하가 치밀어.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든다 할 때 뭐 면 뽑는데 뭐 10초, 그다음에 뭐 재료 손질하는데 10초, 삶는 데는 20초. 이래가지고 한 그릇 만드는데 1분이 걸린다 칩시다. 그럼 제가 1시간에 몇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까? 60그릇 만들 수 있어요. 산수를 잘 하시네요. 장난 아니죠. 그런데 8시간 기준으로 하면 480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해 놓고 자 그러면 너는 하루에 480그릇을 무조건 만들어. 그거는 산술적으로나 가능한 거고. 이 집배 부하량 시스템이라는 게 딱 이런 시스템입니다. 뭐냐면 집배원들이 이제 하는 업무를 81개로 나눠 가지고요. 일일이 하나씩 이제 초를 재요. 그래 가지고 배달은 2.1초. 전 0.1초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가벼운 둥기는 뭐 30.7초. 30.7초. 예, 초고층 아파트 올라갈 때는 112.3초. 뭐 이렇게 이제 막 정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얼마를 배달할 수 있겠구나. 이걸 토대로 이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집배원들에게 업무량을 할당하는 것이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좀 아닌 게 아니고요. 완전 아니죠. 예, 완전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1913년도에요. 포드주의라고 하는 유명한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기다리고 있으면 일이 와가지고 오는 일을 계속 쳐내야 돼요. 컨베이어 벨트. 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 천재 감독이 찍은 모던 타임즈 영화 보면 그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100년 전에 이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최근에는 이 포드주의에 대해서 부작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뭐 이런 걸 잘 많이 반영하지 않아요. 근데 공무원들한테 2.1초, 뭐 18.3초 이렇게 재가지고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을 거로. 당연히 한계점이 있죠. 왜냐하면 맑은 날도 있을 거고 폭우가 치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비 오는 날만 생각해 보세요. 맑은 날은 그냥 이렇게 우편을 꽂지만 비 오는 날은 덮개까지 씌워요. 그러니까. 그 덮개를 열고 비닐 열고 이러고 나서 우편물을 꺼낸다면 시간은 분명 초과된다는 거예요. 단에 있는 네. 길은 얼마나 미끄럽고 위험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일반 그냥 뭐 주택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기업 3만디 이런 데도 있지만 아파트들도 있어요. 당연히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걸 뭐 표준화해서 맞췄다? 그 표준화를 뭐가 기준이 되는 거냐는 거죠. 이게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2차 세계대전 때인가요? 중공군이 전쟁을 할 때 강을 만난 거예요. 이제 그 부관을 불러가지고 장군이 물어봅니다. 강의 그 평균 수심이 얼마냐? 160입니다. 160cm입니다. 우리 병사들의 평균 키가 얼마냐? 165cm입니다. 그럼 5cm 높으니까 되겠네. 건너자. 절반이 빠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잖아요. 이게 정말 멍청한 수치. 짓이죠. 뭐 병사들이 키 큰 사람도 있을 거고 작은 사람도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초 단위로 계산해가지고 숫자로 내놓고 맑은 날이든 뭐 비 오는 날이든 해라.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 그 전 근대적이라서 제가 놀랬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식 시간도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집배원 휴식 시간을 1시간당 1분 8초 줬는데요. 네. 1시간당 1분 8초요? 네. 1시간 일하고 1분 8초 쉬라고 하면 물 한 모금 먹고 끝이네요. 네, 짜증나죠. 네. 이게 감사원도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지적을 하면서 국제노동기구, 그러니까 ILO 기준에 좀 맞춰라. 그래가지고 휴식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바뀐 것이 지금 이제 2시간당 15분 휴식입니다. 15분이요. 네. 근데 뭐 이것도 사실은 보셨다시피 사실상 충분히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15분을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15분을 쉰다라는 게 말이 안 된대요. 말이 안 업무가 되죠. 워낙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2017년에 우정본부랑 노조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힘을 합쳐서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이라는 걸 꾸려요. 그래서 여기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집배부하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이 시스템을 배경으로 해서 업무량을 못 채웠을 경우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인사고과에 포함시키지 말 것 이런 조항까지 만들었어요. 그 우정사업본부가 이 시스템이 이제 뭐 절대적인 성과 기준은 아니다. 자기네들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걸 이제 뭐 업무 성과나 이런 거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산우체국은 사실은 보면 게시판에다가 개인별 그 이 집배 부하량을 붙여놓고 사실은 이 기준을 못 채운 사람한테는 이 구역을 딴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좀 압박을 사실상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뒤가 다른 거죠. 예. 배달 구역이 있던 사람한테는 넘어갔으면 뭐 새로운 구역을 갖다가 이렇게 또 할당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압박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택배 업무만 하는 곳으로다가 배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택배 업무라는 것이 더 고되고 더 무거운 걸 들어야 되니까 힘든 곳이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 집배원들에게는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 위축되게 하는 거 협박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강압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는 규제고 족쇄인 거죠. 그러니 부하량은 이꼬로 뭐예요? 성과가 되는 거죠. 이거 달성해라. 그렇죠. 목표를 주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의 근무 수당을 인정을 해주게 되잖아요. 근데 기준을 채운 사람은 20시간을 인정해 주는데 채우지 못하면 16시간만 인정하겠다. 이런 그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집배원들한테는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 중국집에서도 이렇게 배달시키면 욕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공공의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품 취급하면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류과장님 좀 찾아뵈러 왔는데. 예, 제가 물류과장. 집배 부하 시스템, 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직원 간, 간서 간 편차가 많습니다. 그 편차를 좀 줄여서 집배원 1인이 하는 일을 하도록 좀 정확하게 평균화를 해주자 하는 그런 의미로 도입이 됐습니다. 직원의 성과 기준을 자르는 잣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들은 이제 그 비평가자라는 거죠. 아, 당신 잘합니다. 당신은 못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위한 성과 기준은 아닙니다.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보면서 얼마나 이제 뭐 배달을 했는지 이것들을 다 적어 놓고 거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다가 집배 부하 시스템이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별로 또 보험 성적 옛날에 뭐 1등부터 꼴찌까지 붙이듯이 이거는 인격적으로도 맞고 좀 안 맞다고 생각이 안 맞는 거를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붙여놓고 개인별로 순서를 매긴다는 건 그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좀 해가지고 예, 그거는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점심시간 1시간 하고 2시간 일하고 15분 휴게시간 하는 그거는 본인이 그 부분을 나는 일을 하고 쉬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하려고 해도 쉴 시간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다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그렇게 스스로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바쁘다고 이게 일 잘하는 사람한테 또 더 떼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더 많은 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배원분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또 근무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는 일요일까지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배달은 우리 우체국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토요 배달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과 이 안에서의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급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180km로 예사로 타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봐봐도 110km 이상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개인차다. 그 개인
개인 부분이 많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물론 항상 이제 쫓긴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항상 쫓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심호흡하면서 아침에 스트레칭도 하고 집배원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은 자주 나가십니까? 청해 안에 뭐 내부적인 행정 업무가 주로 되다 보니까 저는 자주 나가보지는 않고 현업 과장님들한테는 자주 나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듣다 보니까. 집배원보다 본인들이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배원은 그래도 스트레스 없이 그날 도착한 물량을 배달하고 끝나지만 이분들은 시간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과로 또 실질적으로 뭐 워드 하나를 쳐도 피디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창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나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보고서 하나도 그냥 써지는 게 아닌데 편지 한 통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나? 그거 힘들다고 주장을 합니다. 효율만 강조된 그야말로 괴물 같은 이 시스템, 결국 이것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병들고 숨지는 우리 집배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계십니다. 네, 집배원들이 사실 이제 저렇게 일하는 이유가 다 업무량을 맞추기 위해서 막 무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위에서는 좀 속된 말로 쪼는 거고요. 업무량 맞추라고. 이게 다 이제 효율성, 생산성, 돈 이런 것 때문인데요.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올해 1950억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제 긴급 노사 협의회를 통해서 올해 1, 4분기 내에서 그 1,000명 정도를 증원하기로 했는데 뭐 아직 그만큼 충원하지 못했고 또 부산에서도 뭐 올해 148명 정도를 충원할 계획이라고는 합니다. 네. 예, 말처럼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죠. 저는 싶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면요. 저기 우정본부 본부장님이 직접 나와서 배달 한 달 하시고 그리고 집배 부하 시스템 다시 한번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2.1초마다 하나씩 하고 2.1초만 한번 해보고 이게 맞는 건지 반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한테 5.8초 드릴 테니까 정책 내놓아라 대안. 예. 50.8초를 주든지. 괜찮은 생각. 시간당으로 제가 진짜로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의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수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이렇게 발송하는 우편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량이라는 이유로 이제 뭐 할인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67% 정도 할인을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인되는 규모들을 대충 이렇게 잡아보면 연간 한 2,5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꽤 많네요. 엄청난 돈이죠. 이거 엄청나게 큰 돈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금액들만 잘 활용을 해도 충분히 그 집배원들을 더 추가 고용해서 서로 좀 이렇게 노동도 분담시키고 그렇죠. 훨씬 좋은 조건에서 우리도 좀 편하게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받아드는 우편물 하나하나에 바로 이분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는 병들지 않고 또 순직하지 않는 그런 가까운 세상을 꿈꿔보면서 수요반점 문 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지가 반가운 편지는 없잖아요. 거진다. 옛날에 진짜 반가운 편지 뭐 집배원씨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99%가 고지서잖아요. 고지서 반가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배원들이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그 고지서 비가오나 누녀나 사명감 때문에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